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오후원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원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배찬수 전문가님과 24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투자스쿨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었고 이벤트가 있었고 또 어저께 밤 3시에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간 시장과 미국 시장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저께 새벽 3시에 또 일이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강의 시간에는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시황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파생 시황에서 새벽 3시에 움직임 그리고 손실을 이렇게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차트로 그다음에 강의 시간에는 그러면 앞으로 향후장은 어떻게 할 건가 시황이 너무 중요해져서 알찬 내용 오늘 준비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야간 선물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야간 선물에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증시로 연결되는지도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시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예전에 아주 그 전설이라고 그러는데 전설의 투자자 제이시 리버모가 한 말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좀 난해한 내용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매매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장이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내일은 빠질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는 순간 크게 미스테이크, 크게 이제 실책을 많이 범한다는 그런 이제 이 통계가 있어서 결국 그 다음에는 장에 대해서는 내일 오를지 빠질지를 아예 백지화를 시켜놓고 대응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했더니 더 매매가 잘 되더라. 예를 들어서 어저께 야간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미국 선물도 강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레버리지란 기법이 있죠.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장에 손실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예측이나 내일장에 대해서 미리 이 머릿속에 이렇게 꽉 채워놓고 그렇게 이 매매를 하지 말아 달라. 그 당부의 말씀 드리고 요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 돌발 악재라든가 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죠. 그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좌는 점점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이시리모의 예측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 명언을 귀담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은 예측보단 대응이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시장 앞에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 코스피 시장이 그래도 어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좀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예,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400을 하회도 한번 했었다가 다시 지금은 살짝 2,404포인트로 회복은 했지만 어쨌든 투심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2,400 위아래로 이렇게 언저리로 있죠. 그래서 퍼센트로는 0.9% 거의 1% 정도가 빠졌는데 퍼센트로는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어저께는 그래도 플러스로 지켜줬고 뭐 아시아 증시도 거의 뭐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아시아 일본 국가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도 아마 이제 1% 내외로 이렇게 빠져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거래소 지수도 그렇지만은 코스닥 지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그래서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근데 지금 완전 투심이죠. 투심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지수는 1% 정도 그냥 어저께 장과 정반대적으로 어저께 상승폭보다 훨씬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장도 여러분들이 연말장에 무조건 아주 강한 장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새기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런 장도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라.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이 13시 투자 스쿨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아주 생각하지 못한 장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뭐 1% 미만 하락, 어마어마한 하락은 아니잖아요. 저저번 주에 있었던 하락, 막 40~50포인트 하락.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다는 것. 그래서 심리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1~2년 할 게 아니니까 아예 생활화하자. 내 마인드는 강세장 같아도 하락장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락장 갔다가도 또 강세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테니까 오늘은 일단 0.95% 빠진 장 슬기롭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새벽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해서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우리 증시가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선 조금 더 공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 시장 지금 상황 어떤가요? 예,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어저께도 그랬죠. 어저께도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 유지가 됐고 장 후반에 조금 더 강하게도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은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어저께도 계속 뭐 마이너스권으로 계속 하락하고 끝났고 오늘도 거래소가 빠진 퍼센트보다 코스닥이 지금 1.7% 정도니까 약 2배 정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시면 이제 개인들이 더 코스닥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오늘 또 우리 2차 전지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이제 70만 원이 또 무너지면서 800선 하회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심적으로 좀 불안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코스닥은 그 전에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올라갔던 이 장대 양봉을 거의 다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800 선까지 이제 살짝 붕괴가 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700 거의 한 50선 이렇게 해서 50포인트 정도가 이제 올해 저점 하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하간에 이제 꼭 여러분들이 연말장에 올라가는 장만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장대 양봉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저번에 이제 상승폭에 이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가 올라가면서 바로바로 반응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심차게. 그런데 지금은 다시 다우 지수가 아주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사실 오늘 하루 빠졌는데 우리 코스닥은 3일 연속, 4일 연속 빠져버렸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아마 이제 코스닥 좋아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이 또 많이 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런 흐름도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이 교육 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알려드릴 텐데 코스닥 쪽도 거래소보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장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하루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거래소 코스닥 지수 그리고 선물옵션 계속 이걸 연계해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코스닥이 그러면 거래소보다 장이 안 좋을 때는 먼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니까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포트를 좀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서 수익률 면에서는 좀 거래소보다 좀 안 좋더라도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내가 자금 분배 내지는 비중 조절을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비중 조절.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뭐 내 현금도 한 50% 이상 남겨 놓으면
다시 더 빠졌을 때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하고 자금 분산을 잘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코스닥 쪽은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당장 월요일장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시작이 된 거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 4일 동안 20% 넘는 하락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5%가량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으로 코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알아봤고요.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 정보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을 보면 우리가 주간의 흐름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오늘 이제 아침부터 바로 미국장 시장과 새벽 3시였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그냥 1시까지 생각하다가 그냥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긴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지금 보이는 건 이제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에 아예 한 무려 3포인트 정도죠. 3포인트하고 9시 30분쯤에는 1포인트 정도를 더 빼서 322까지 저점을 아주 공포스럽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데 324 내지 이제 323 중반까지 이렇게 반등 추가 하락은 이제 안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옆으로 이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요 개파락 한 3포인트 그리고 327에서부터 322까지면 무려 5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아침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9시에 시작이 여기인데 예전에는 9시에 땡 하면 시작했는데 요즘은 45분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분에도 한 3포인트 개파락을 아예 시작을 해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런 개파락을 어디서 커버를 해라? 이제부터 야간이 이렇게 나오죠. 야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 만기 지수를 100% 맞출 수는 없지만 한번 예측을 할 때 선물 지수로죠. 선물 지수로 327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328까지 갔다가 야간 주간 선물이 다시 또 326.5까지 갔다 327 근처에 끝났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326.70인가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야간 시간도 계속 여기가 327이죠. 어저께 이런 식으로 327에서 계속 횡보를 했어요. 뭐 6시에 시작했을 때도 327을 약간 하회해서 시작을 했지만 327 언저리에서 계속 위아래 흔들면서 정확하게 여기죠. 3시까지 327이니까 만약에 분위기를 먼저 감지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327에서 좀 조심을 해보자 아니면 하방 베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나 일이 벌어졌죠. 327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새벽 3시에 8호 의장이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직 하락. 근데 사실 이 하락도 한 1포인트대예요. 어저께 종가가 여기 있죠. 1.7포인트밖에 안 빠졌었죠. 그래서 야간에 이 느끼는 그 흐름이 주간보다 좀 약해요. 그러면 뭐 꼭 327은 아니더라도 326이나 325 후반에 이거 파월 의장이 한마디에서 다시 그전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 상반기에 하겠다라는 말을 완전히 바꿔서 언제든지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와, 내일은 그러면은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새벽 3시부터 흐름이 주간에는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326.5 뭐 여기서라도 한번 그 하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포지션을 상방으로 오버하신 분들은 326.5에서 상방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장에 바로 아침에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324에서 시작을 해서 322까지 빠졌으니까 주간에 손을 대는 것보다 야간에 손을 대는 게 훨씬 거꾸로 만약에 매도를 들어갔다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326.5에서 324, 현재도 뭐 323.5니까. 그래서 야간에 여러분들이 예전엔 없었어요.
야간 시간이 없었는데 미국 시장의 CME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장 열릴 때 우리나라 새벽 5시까지죠. 이제 그전에 4시까지였었는데 5시로 1시간 썸머타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러면 밤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한번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거 안 좋은 내용을 말했네. 그럼 그때 밤에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밤에 우리가 나라가 그 야간 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이렇게 당하는 경우만 있었는데 그래서 야간 시장을 여러분들이 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야간에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 그럴 때는 야간 선물 주간하고 똑같아요. 호가도 똑같고 움직임도 똑같고 뭐 주문 넣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간에 만약에 미국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온했지만 미국장이 생길 때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는 꼭 야간 시장을 참조하셔라. 이렇게 오늘 좀 좋은 팁까지 하나 드렸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미장이 늦게 열리는 것도 한몫을 했겠지만 일단 미국의 이슈들 같은 경우는 새벽 사이 나오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직접 체크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배찬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을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많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포지션은 어디로 잡아볼까요? 예,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까지는 롱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숏 그리고 종목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342. 뭐 들어가는 이유 내지는 몇 개약을 들어갈까? 그거 좀 상세한 내용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손실이 나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좀 어저께도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린 내용인데 결제가 될 내용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갔던 풋 300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짜야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콜 매도 그러니까 숏이죠. 풋을 사는 게 아니고 콜 매도를 들어가고 종목은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342 오늘부터 이제 이번 달 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342 이런 식으로 콜 매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양매도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직 손실도 아니고 한 뭐 14만 원 정도 어저께보다 근데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번 달도 어땠어요? 갖고 있었으면 뭐 거의 전만기 330에서 327 한 3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크게 하락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300도 결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중립 포지션 그리고 위쪽으로도 1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본다면 342 정도 콜은 오늘부터 이제 계속 공략할 종목. 그래서 숏 포지션이고 정확하게는 콜 342 종목 수량이라든가 왜 342 몇 계약을 들어간 게 낫습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계좌가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먼 외과 매도를 대용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대용을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 포지션 똑같이 들어가도 돼요. 제가 저번 달도 수익 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계약수를 조금씩 들어가서 안전하게 들어가니까 따라 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질문만 하셔도 돼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런 포지션 다음 달에도 유효할까요? 다다음 달에도 유효할까요? 계속 보시고 장이 좋을 때도 물론 괜찮아요. 안 좋을 때는 주식의 손실을 커버해 주니까 이 옵션 합성 계좌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의 대체제로서 이런 옵션 합성 양매도를 구사하고 포지션도 저도 이게 수정을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계속 추가만 하잖아요. 되게 어려운 기법인데 요동을 치는데도 제가 웬만하면 수정을 안 하려고요. 저도 한번 이거 수정 안 하고 한번 계속 매달 한번 수익을 내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럼 다 따라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이제 초보자도 따라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숏 그리고 342 매도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포지션은 342포인트 숏 콜 매도로 잡아주셨고요. 일단은 무리하게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중립을 잘 지키면서 양매도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 여러분들께서 좀 선물 옵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해칭 또는 대체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시그널들 포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 보고 오늘의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떤 맛인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오늘 장은 순두부찌개 맛이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날이 좀 추워가지고 좀 얼큰한 찌개가 땡기긴 하는데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순두부 한 그릇 딱 먹고 얼큰하게 드신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매매를 잘 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앞에 나신 순두부 다 팔 거예요. 그렇죠? 네, 순두부찌개 이렇게 먹고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 파생 방송을 잘 들어보자. 네, 좋습니다. 순두부찌개로 정했습니다. 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정신이 딱 드는 그런 얼큰한 맛으로 매매를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장의 맛은 얼큰한 순두부찌개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오전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했는지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빈대 관련주 이게 네. 이제 도심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그러고 지금 뭐 지하철에도 방역을 하고 있고. 줄어들지가 않고 이제 또 우리나라 이 살충제는 잘 효과가 없다 그래서 또 이제 강력한 살충제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상한가를 친 경농 이 회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다른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는데 경농이 오전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벌써 10,000원에서 상한가 쳐서 저번에 이제 12,5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틀 정도 횡보를 하고 오늘 근데 이제 눈치는 채셨죠. 차트 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양봉이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바닥 대비는 50%? 그럼 그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장기화돼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해서 또 오전에 장이 또 안 좋으니까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이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오전에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또 여기 보시면 거의 지금 윗꼬리 모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아마도 첫 상한가 이후에 그닥 크게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뭐 막 방역에 대해서 뭐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동 쪽에도 시선이 집중이 돼서 거래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만약에 이제 이 모습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양봉으로 이렇게 달았으면 좀 흐름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역시나 단발성 흐름인 거를 암시해 줬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의외로 그래서 저도 그냥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게 이어지니까 기간은 옆으로 한 3, 4일 정도 장대 거래는 실렸지만 이제 고점은 어느 정도 정해졌죠.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냥 대표주 경농인데
이 빈대 관련주가 조금 한 3, 4일 정도 좀 오래 가는 흐름이구나. 그 정도로만 아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급등 이후로 수목 역시 잘 지지를 해줬지만 오늘 장에서 급등을 보인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접근은 조금 보류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빈대 관련주들이 오전 장에서 반짝 상승을 보였고요. 오후 장에서 강했던 테마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그래서 5장에는 실적도 좀 양호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급성장을 해서 이제는 믿을 게 이제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밤사이에 일어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제 아시아 주식이 다 빠지고 이럴 정도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 회사는 이제 K-뷰티죠. 뭐니 해도 K-뷰티 중에서도 바이오 아니면 뭐 신약 개발 이런 쪽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 피부에 관련된 거 그래서 5장 테마는 K-뷰티 쪽에 피부에 관련된 쪽에 일단 지금 좀 이런 장에서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클래시스도 얼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클래시스도 미용 의료기기 화면에 나오겠지만 요런 이제 사이저라는 요런 허가를 처음으로 내서 오늘 같은 날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완전히 살아서 앞에 고점을 거의 다 4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뷰티 중에서도 이제 뭐 보톡스 관련주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이 외국인들이 먼저 봤을 때 스킨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얀 피부 우리 그 이 화면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K-뷰티에서 제가 봐서도 얼굴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좀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아무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앞으로도 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토픽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호전된다. K-뷰티 스킨에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로 5장 테마는 잡아봤습니다. 네, 클래시스라고 한다면 바디 미용 기기로 최근에 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연일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상태가 전고점까지 올라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K-뷰티 또 스킨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잠시 뒤에 원픽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분석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10월 30일에 공략했던 SBB테크 로봇 관련주였고요. 급등을 보여주면서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아프리카TV는 실적 발표 이후로 공략했던 종목이죠. 2.4%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저번 주에는 로봇주들의 강세였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또 한 번 7.8%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워닝머티리얼스는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3.19% 수익률. 마음AI가 어제도 강세였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7.8%를 기록해줬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누적 수익률은 48.8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모두 48%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오늘 공개해 주실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킨에 대한 거, 뷰티 스킨, 아름다운 피부를 저 한국말로 뷰티 스킨이 이제 아주 오래된 종목도 아니고 신규 상장 한 3, 4개월 정도 된 종목인데 지금 중국에서 특히 이제 선풍적인 우리 뷰티 스킨 쪽에서 화장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가격대 비싼 종목 그런 종목도 괜찮지만 우리 뷰티 스킨도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발돋움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제가 예전에도 몇 군데 로봇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뷰티 스킨 제가 이제 뭐 좀 비싼 거 휴젤이라든가 메디토스 같은 그런 회사도 있지만 뷰티 스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기에 충분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2만 원이죠. 여기가 2만 원. 2만 원이면 거의 아마 이제 예전에 첫 상장되고 나서 크게 올랐었다가
쭉 내려왔었던 바닥이 2만 원이고 다시 이제 한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갔다가 2달 정도 이후에 지금 바닥으로 내려온 모습이 지금 2만 원이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올 뻔했다가 지금 2만 원 살짝 하회, 19,960원으로 2만 원을 살짝 하회를 했죠. 그래서 연말장 뭐 종목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이제 저도 하도 돌발 변수가 많으니까 이제 종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실적이 좋은 뷰티 스킨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서도 선풍적으로 계속 우리 이 얼굴에 대한 피부 미용에 대한 제품이 나간다고 하는데 아예 전통적으로 화장품 관련주죠. 그런 종목들이 일본 쪽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매출 1위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우리 뷰티 스킨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1차적 앞에 상승 추세 가격인 3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는 무난하게 여기서도 3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K뷰티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의 매출이 실적화 연결돼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뷰티 스킨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가격이고 그리고 2만 원 밑에서는 장이 안 좋아도 어쨌든 충분하게 조정은 보인 가격이기 때문에 뷰티 스킨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 공략하게 괜찮은 종목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매수가 아니면 이 가격은 얼마까지 갈 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뷰티 스킨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주가 조정을 받아주기도 했었고 매출이나 실적 모두 탄탄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 진출 기대감이 더해져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자세한 매수와 매도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이어나가면 좋을지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투자 클래스를 준비를 했고요.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바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 남겨주실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바로 출발해 볼까요? 예,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장도 또 적용이 되죠. 어저께 장 한번 예를 들어서 324까지 조정을 보였을 때 제가 그 전날도 327 정도는 망지수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부의 말씀으로 328까지 지수가 올랐을 때 야, 역시 배 박사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콜옵션 매수에 많은 비중을 들어갔으면 어저께도 328이 아니고 326.70으로 희한하게 조정을 보이고 마감했지만 오늘 이제 개파락을 크게 했죠. 과도한 포지션 설정은
누구 때문에 많이 샀어요? 라는 말도 이제 안 통해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미워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도한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 어떤 매매든지 뭐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고. 오늘 장 또 많이 빠졌다고 야 이제 끝없이 빠지겠다고 풋옵션을 이제 시세는 끝났다고 풋옵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일 반등이 나오겠지 그 콜옵션을 들어가거나 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모든 상품이 다 그렇다시피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 말아달라. 매번 장이 또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복습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이렇게 하고 바로 오늘 내용.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기 전날 그리고 만기일 날 어저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만기 다음 날이니까 12월물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3일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드리니까 다음 달물 12월 달물 시작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전만기가 330 그래서 330을 기준으로 많은 포인트 뭐 10포인트 정도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35포인트 아래로 325포인트 이렇게 위아래로 5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제가 조금 좁혀드렸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상황 이 고점이 335라 월요일 날 급등 335포인트고 화요일, 수요일 날 조정이라는 제가 이 내용은 바닥을 325 이하를 잘 안 깼기 때문에 어저께도 뭐 324.50 바닥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325를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요 목요일은 반등하고 제가 수요일 날 이 자료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략 325에서 330 사이 정도다. 왜냐하면 330에서 수요일 날 또 선물 한 3포인트 빼버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330 이상은 보내주기 싫다.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다음 달도 또 이 전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었어서요. 어떤 모습인지 많이 빼고 이틀 전부터 급등을 시켜서 하루에 5포인트씩 올려서 10포인트를 올렸는데 이번 달은 전혀 틀리죠. 이번 달은 월요일 날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렸어요. 월요일 날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화요일, 수요일 날 조정을 보였고 목요일 날은 327 정도로 만들자. 예, 그래서 결국은 반등을 저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325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만기 같은데 324까지 야간 선물이 내려왔으니까 반등을 좀 만들겠지 하고 목요일 날 특히 오전에는 324.350까지 내려왔었는데 만기는 327에 끝났죠. 그래서 만기 지수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배 박사님이 좀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요 내용도 이제 어저께 마지막에 알려드린 거 327 정도로 예측을 제가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선물 기준으로 326.70에 끝났죠. 근데 이렇게 326.70 끝나기 전에 328 정도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1시에 327 정도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사치에 0.3 정도 거의 근사치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번 만기가 선물 지수를 그냥 편하게 왜냐면 코스피는 좀 틀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선물이니까 327이었었고 그 전달이 330, 그 전달이 340이에요. 이 수치를 외우고 계셔라. 네,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럼 제가 다음 장에 장을 대처하는 방법과 연결이 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도 쉽죠. 그냥 쪽쪽쪽 내려가죠. 340, 330, 요 327, 네, 327 오늘 요번 만기. 그리고 룰이 10포인트 이상 위아래로 이격이 안 벌어졌죠. 그래서 양매도는 10포인트 이상 저번에 외가 공부했죠. 외가 옵션을 매도를 치면 무난해요. 지속적으로 해서 뭐 이게 막
외환위기처럼 크게 빠지거나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장은 당연히 이제 아닌 걸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요 내용 잘 기억해 보시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새로운 12월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공부할 게 생겨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저께 밤에. 새로운 12월물이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가 그 반등의 목표치 강의해드린 거 있죠. 뭘 기준으로 봐라 그러냐?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봐라. 그래서 12월물 시작할 때 이제 기준을 봐야 되겠죠. 뭘 기준으로 볼까요? 다우 지수의 움직임을 이제 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배 박사님이 다우 지수를 그때 상승 목표치로 알려드렸었는데 그리고 계속 갔죠.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다른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만기 지수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안 나오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외우세요. 340, 330, 327 선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차트를 안 보여드리니까 그냥 330, 330, 327이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 전달 두 달치를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뭐 그냥 327에 끝났네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잘 보세요 한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요 내용 하이라이트. 요 내용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를 하셔서 개발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새로운 12월물의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이 오를까 빨리 그걸 미리 예측을 하라는 게 아니고 큰 흐름 뭐 한 달 아니면은 앞으로 연말 연초 이런 흐름 그런 흐름을 미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여기 한국 지수를 보시면 한국 지수는 제가 특별히 위아래 이제 이 밴드를 그렸죠. 여기가 한 3개월치만 보시면 돼요. 340. 요날 이틀 동안에 선물 10포인트를 올렸다고 했죠. 그래서 330으로 해서 룰은 지켜줬어요. 그리고 요번엔 살짝 3포인트 뺐죠. 근데 어쨌든 상단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만기 지수가 조금씩 내려가죠. 그러면 제가 목표치의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다우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까지 움직였나 기억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다우 지수는 통상 1000포인트 정도를 제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근데 오늘 새벽 3시 전까지는 양호했어요, 요 위의 모습이. 근데 파월 의장이 그럼 파월 의장이 말을 안 했으면 안 내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파월 의장 의견 하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 대단하신 분이긴 하죠. 미국장을 완전히 차트를 바꿔버렸어요. 바꿔진 상태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부분이 한 1000포인트, 10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갔는데 여기는 한 꽤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때 좋았고 그 이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양봉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도 그렇지만 미국 차트도 약간 이런 식으로 요 전에는 우상향을 했었죠, 오히려. 근데 그 이후에는 약간씩 하락을 한다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지금 3250 그리고 좀 더 많이 올랐어요. 3420 정도까지 꽤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여기서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도 335인가요? 오버슈트 좀 많이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는 미리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우리나라는 335까지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이제 그 전에 330보다 더 오버슈팅을 좀 많이 해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날 사실은 다른 아시아들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런 후폭풍이죠. 후폭풍 때문에 에코프로도 지금 다시 70만 원까지 빠졌는데 차라리 서서히 올랐으면 더 좋았는데 더 오버슈팅을 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러면 이젠 어쩔 수 없이 어저께 미국 시장 빠진 것 때문에 이제 한 우리나라 시장도 한 1% 정도가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앞으로 눌림목 조정이 조금씩 더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언더슈팅 한 거는 이제 오버슈팅 한 거 내려왔죠, 이제. 그래서 전만기보다는 좀 하향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또 복병이 다우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버티다가 좀 뭐 그렇다고 뭐 여기 같은 어마어마한 악재식으로 막 50포인트씩 빠지고 그런 하락은 아닌데 좀 힘들게 이렇게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27 벌써 오늘 한 3포인트 정도가 빠졌죠? 그러면 327보다 잘 보시면 40, 30, 27 조금씩 빠졌죠? 그럼 다음 만기는 지금 말하는 거는 뭐 한 달 뒤라 그거는 아예 틀릴 수도 있지만 한 요거보다 어쨌든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네, 327보다는 좀 하회하지 않을까. 다음 달 만기는 더 뭐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 또 이상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왜곡해서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 하나를 놓쳤으면 다시 반대편 걸로 수익을 내거나 올라가는 걸 놓쳤으면 다시 내려가는 걸로 수익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 음봉 그리고 차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막 35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만기가 아니고 조금씩 추세를 하향시키는 하락. 많은 하락은 아니에요. 근데 좀 기분 나쁘게 오늘같이 미국 시장 좀 하락하니까 개파락해서 종목도 좀 힘이 없는 종목들이 좀 많고 비중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주식을 너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다거나 여기서 이 종목이 좋다 그러네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뭐 많이 들어가서 좀 낭패를 당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추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 추세대로 시장에 대응을 해주면 된 거예요. 우리 제이시리록처럼. 그래서 잘 공부를 하시려고 한국지수와 다우지수의 앞으로의 흐름 대충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12월 매매에 많은 도움이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기지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개월치를 분석을 해주시면서 12월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세울지 꿀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장 가능하신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강의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숏으로 포지션을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뷰티 스킨 짚어주셨습니다. 새로운 11월물에 대한 고찰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